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지난 5월 하순 이후 우리 시장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지수는 31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의 중심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월 하순 폭등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 최근까지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화요일에는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였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런 거침없는 상승세에 여타 증권주가 가담하고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전체 지수는 3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세계 중요 시장들이 지난 5월 중순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을 최근에서야 벗어나려고 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후 미래에셋증권에게서 나타난 강력한 상승 시도는 해당 종목이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승 시도라 하였다. 증권업종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여타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에 비하여 크게 처지지만 짧은 기간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형주 가운데 상승 탄력성이 가장 크고 해당 업종이 집단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단기간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시장에서 2003년 3월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의해 대세 상승의 첫 번째 큰 장이 들어섰고, 당시 삼성전자가 첫 번째 큰 장을 이끌었다. 첫 번째 큰 장은 2004년 4월에 이르러서는 마감을 하였고, 이후 두 번째 큰 장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추세적 상승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 10월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에서 정상적인 조정 국면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세계 경제의 회복 국면이 순탄하지 않은 관계로 또 다시 경기 관련주를 전면에 내세울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카드를 포기하는 시점에 맞추어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있던 대우증권이 이번과 같은 형태의 거침없는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시기에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대우증권이 연속 폭등세의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당시 대우증권에서 나타난 상승 시도를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기 위한 상승 시도라 표현한 적이 있는데,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증권주를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의 경우 대세 상승의 시기 놀라운 상승 과정이 발생하지만 대세 하락의 국면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관계로 증권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의 경우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여타 종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강력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을 거쳐 직전의 최고점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을 거쳐 다시 최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서 나서야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12월 당시 대우증권은 거침없는 상승 과정에 거래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상승 과정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짧은 기간 해당 종목에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거침없는 상승 과정을 끝내고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과정에 가담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후 충격적인 모습으로 최고점에서 밀려났다. 충격적 모습으로 밀려나고 난 다음 차분한 형태로 고점을 넘어 상승세를 지속하게 되면 급등 과정에 참여한 투자자의 물량은 대부분 회수된다. 이번 미래에셋증권에 밀어붙이는 상승 시도에도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였지만 2004년 12월 이후 밀어붙이는 상승 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에서 중심부 진입 시도의 상승 시도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었다. 당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14년 만에 추세적인 상승 의지를 드러냈고, 미래에셋증권은 여기에 맞춘 행보가 나타난 것이다. 당시 골드만삭스와 미래에셋증권은 거침없는 상승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이를 뚫고 올라설 경우 아주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20년 3월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유동성 장세가 2021년 4월 이후에는 한 구간의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구간에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2020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로 인하여 물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져 나와 더 이상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가 문제로 더 이상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림으로 2021년 12월 이후 유동성 장세는 중도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 흐름이 증권주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몰림으로 2021년 12월 중순 미래에셋증권을 100%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주로 교체를 권해드린 바 있다. 2021년 12월 이후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증권주보다는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포트 구성에 조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2021년 12월 이전까지만 하여도 미래에셋증권만으로 100% 보유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는 포트와 비중 조절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2021년 12월 이후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은행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 전개되어 왔고 이 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큰 장을 만들어내는 상승 과정의 증권주도 적극 가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증권주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거침없는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의 일정 비율 채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020년 3월 이후의 행보를 통하여 1차적으로 시장의 중심부 진입 시도가 있었고 이번 중심부 진입 시도는 2차에 해당된다. 2004년 12월 이후 나타난 중심부 진입 시도는 짧은 기간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유도하였다. 그런데 이번 상승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참여자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털리는 모습이고 기존의 장기 보유자도 상승 과정에 빼앗기는 모습이다. 2004년 12월 거침없는 상승 과정을 보여주고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하락 과정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다. 이번 거침없는 상승 과정을 보여준 미래에셋증권이 향후에도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근의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한다. 앞서 KB금융지주가 4월 7일 이후의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7에서 12%의 조정 폭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현재 조정 국면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정 국면의 저점에서 KB금융지주가 80%를 넘어서는 강한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경우 우리 시장의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가동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중간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필요한데 해소되기 전에는 박스권에서 작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도 거침없는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하는데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폭은 대략 고점에서 15에서 25%로 보고 있다. 최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여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하루 만에 16%의 조정폭이 발생한 만큼 체감으로 느끼는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의 거침없는 상승 과정을 보고서 미래에셋증권의 보유 비중을 높이려 할 경우 이런 조정 국면이 나타날 적에 이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시장의 중심부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 시장 위치는 KB금융지주가 맡고 있다. 이번에 큰 장이 제대로 들어서게 되면 지난 4월 7일의 저점을 기준으로 전체 지수는 120% 전후의 위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향후 시장 흐름이 2단계 상승 과정과 3단계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면 K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00조를 넘어서 최대 120조 전후까지 증가할 수 있다. 금융주의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K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120조 전후까지 접근하면 미래에셋증권은 30조 전후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총액이 5조 전후에 불과하던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12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K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40조를 넘어선 영향이 크다. 이런 점은 여타 은행주와 여타 금융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경우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전반으로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최근 조정 국면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의 행보와 같이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이어질지 빠르고 강한 모습으로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하겠다.